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맛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 한바탕 톡톡. 벚꽃이 흐드러지는 4월이네요. 발맘 수다 고향의 루비캣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새 4번째 봄을 맞이합니다. 이문재님의 오래된 기도란 시에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표현하셨더군요. 마지막 행과 연으로 치다 할수록 깊은 울림이 더해집니다.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마을과 사람들, 마을 곳곳에서 함께 모여 길을 걷다 새로운 길이 된 사람들. 발맞춰 맘맞춰 힘차게 떠나보겠습니다. Go together. 4월이면 찾아오는 그날의 기억들. 단원고의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며 단원고 동수아버님이자 현재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전체 인양문과장을 맡고 계신 정성욱님, 함께하는 이웃의 김서원님,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 모임의 이윤정님께서 스튜디오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세한 자기 소개 부탁드려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선체 인양 분과장을 맡고 있는 단원고 2학년 7반 정동수 아빠 정성욱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사단법인 사람나무 사무총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원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이웃의 김서원입니다. 별이 된 아이들의 생일 모임을 통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 시민의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윤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일산 미건광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 이 팟캐스트에서 제작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미라입니다. 예, 그 자리에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예, 이 자리에는 동수아버님 정성욱님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미수습자 5명의 유해 수습을 하지 못하고 세월호가 인양되었습니다. 인양 이후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시민의 눈으로 봐도 특별히 이렇다 할 결과들을 딱히 찾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상은 규명되었습니까? 아버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예. 그 세월호 인양 전에 5명이 아니라 9명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9명이요? 예. 네. 그리고 세월호가 올라와서 4분을 수습했고 현재 남으신 분이 5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 예.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이후 진상 규명 과정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요. 네. 최근의 것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지금 밝혀진 게 그 박근혜 7시간. 예. 네, 여기 조금 밝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크리소에서 그 자유상도 실험을 했는데 예. 그 은폐한 사건. 네.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과정에 있고요. 예.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증거를 좀 찾았습니다. 현재 선체조사위에서. 예. 그 조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조사 결과는 아마 8월 달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2기 특조위가 지금 현재 출범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지금 현재 문제가는 게 황전원. 예. 네,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특조위가 아직 출범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진상규명은 아직 이제 걸음마 한 단계를 뛰었다고 할 정도밖에는 생각할 수 없고요. 예.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던 그 사람들이 좀 입을 열면은 예. 세월호 진상규명이 좀 더 큰 폭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실이 은폐되지 않고 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진솔한 순간들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별이 된 아이들이 편안히 쉴 수 있게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발로 뛰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고양시 마을 라디오 고양이 팟캐스트 야옹. 지금 여러분은 발맘 수다고양을 듣고 계십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침수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유항조 조종 실험이 4년 전 국내 선방 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 저도 은폐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예. 일단은 발표 자료를 보면은 그 항적, 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는 게 고박, 화물 이동. 요것을 별미로 삼아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때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이 문제가 다뤄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재판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죠. 더 길게 갈 수도 있었고 선원들의 잘못, 그다음에 항만청의 잘못, 운수사업의 잘못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될 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빼고 선원들의 잘못을만 몰아갔거든요. 이 사건을. 예. 예. 그렇다 보면은 굳이 이 실험을 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예.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고 있죠. 이 실험이라는 게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알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예. 그것을 안 맞는다고 해서 채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공개를 하고 이것을 채택을 맡겨야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시민들한테 맡기든지 좀 더 나은 법관들한테 맡기든지 검찰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이걸 4년 후에 예. 다시 선조위가 실험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데이터 값은 그 당시에 있던 데이터 값을 가지고 했었으면은 지금의 실험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다 데이터를 감추다 보니까 선조위는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마린에 내전한 데가 했단 말이죠. 예. 상당히 많은 기간을 소비한 것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들한테 많은 얘기를 나눴던 그 돈을 많이 소비를 했죠. 그럼으로써 문제가 됐고 또한 여기에 총괄 책임자였던 분이 예. 하물며 또 선조위에 들어와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항저, 고박, 아까 화물 이동과 관련돼서 무언가 드러나지 않는 사실들을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제기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미 4년 전에 이루어진 자유항주 시험의 결과 보고서에 넣지 않은 이유가 시험에 사용된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해서 이 경우 증거 가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어요. 예. 정말 꺼림직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실험 결과와 합수부 논의 과정에 대해 명백히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밖에 올 1월에 그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에서 진행한 세월호 침몰 침수 모형 실험에 선체조사위원 장범선 서울대 교수 외에 선체조사위 관계자 5명, 유가족 2명, 4.16 연대활동가 장은하 씨가 참석한 것으로 합니다. 그때 현장에 직접 방문하셨죠? 예. 예. 어떤 실험이 이루어졌는지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1월 달에 한 건 자유항주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예. 세월호가 지금 흔히 말하는 항적도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 항적도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갔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를 50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든 실험이고요.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했다고 했는데 그 실험이 과연 항적도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린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실험 과정 중에서 총 4개의 지행값, 즉 무게값을 가지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예. 화물 이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타, 각, 뭐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선조위가 그 데이터 값을 줘서 마린에서 그 데이터 값을 적용해서 모든 실험을 다 했고요. 그러한 과정 중에 이 세월호 항적도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리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항적도 실험 결과 절대적으로 그 리본 모양이 안 나옵니다.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조이나 저희나 생각하는 게 과연 그러면 이 항적도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 라고 이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항적도에 대해서 다시 전면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 실험이 예. 저희한테는 가장 유의미했어요. 그동안은 이 항적도를 맞추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컴퓨터상으로는 이 항적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막상 배를 만들어서 해보니까 항적도가 안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2014년에 해양플랜트 연구소에 선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린에서 선 것과 비슷한 유형의 그 실험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면은 4년을 그 항적도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헛고생을 했던 거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4년 전에 그게 발표했으면은 그 항적도를 무시하고 아마 처음부터 그 항적도에 대한 재조사가 들어갔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그 항적도가 좀 아니다라고 해서 재조사가 들어가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조사를 해서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 바로 긴급한 그 순간에 좀 어찌됐든 실험 결과야 어찌됐든 데이터가 어찌됐든 공개했던 것이 좀 마땅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그 지금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면 침몰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급격한 방향 선회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그 이제 모의 실험에서 진행하셨다는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예, 컴퓨터값에서는 그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제 모의 실험 결과 그 4년 전이나 지금 올해 1월 때는 한 거랑 똑같아요. 예, 마린 실험이나 그 사고 당시의 궤적보다는 큰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면서 이동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다른 요인이 뭐 세월호 궤적에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이제 여기에서 예. 이제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예. 만약 이 항적들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면은 예. 솔직히 말하는 흔히 말하는 외력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외력설을 뒷받침해줄 근거가 또 없어요. 예. 그렇게 나오려면 밑에서 무언가가 큰 힘으로 배를 밀어야 돼야만이 그 항적이 나올 수는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외력에 대해서 증거가 될 만한 게 지금 하나도 없는 일명 뭐 잠수함설도 있었지만은 근데 저희가 확인 아직까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자연 부분을 아직 저희들 확인을 못했어요. 우연이랑 다 어느 정도 확인을 했는데 예. 근데 여기서 외력설이다 할 수는 없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가족들은. 예. 네, 전문가들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에서도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추정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예. 어떤 답이라고까지는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근데 항적도만 본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항적도죠. 예, 문제가 있는 항적도이나 증거물충분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아직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들려집니다. 그 최근 서서히 그 박근혜 정부의 7시간 행보가 좀 보도되었습니다. 그간에 뭐 정윤회 씨 밀회설, 종교의식 참석설,
프로포폴 투약설, 미용 시술설 등이 난무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행보보다는 골든타임의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죠. 1시간 40분이면은 충분히 애들을 다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예. 그 시간 안에 해경도 그 바다에 있었고, 예. 어부들도 바다에 있었고, 그다음에 해군도 바다에 있었고, 미국도 그 바다에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 도움만 절실하게 다 해경에서 받아들였으면은 다 나왔죠, 애들. 예. 그리고 그 앞에,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한 앞에가 바로 동거차도고, 그 앞에가 바로 또 미영 양식장이 있어요. 예, 예. 불과 거리 얼마 안 됩니다. 애들 그 많은 애들이고 구명조끼를 다 입었으면은 충분히 다 살릴 수 있었던 애들인데 어느 누구도 세월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게 예. 잘못된 거죠. 해경도 분명히 헬기를 내려서 위에서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근데 그것들을 전 국민이 그냥 TV를 통해서 브라운관을 통해서 생중계했던 것이 정말 지금도 계속해서 마음에 좀 미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 같이 동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차츰씩 뭔가 그 이제 숨겨졌던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좀 보실 때 어떠신지 김서원 선생님, 예, 이윤정 선생님 어떠신지 심경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순화해서 말을 해도 예, 처 자빠져 주무셨다는데 예, 예. 그렇게 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더 복잡한 어떤 상황들이 또 있었을 것을 밝혀내는 게 우리가 계속 눈 파랗게 뜨고서 봐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예. 바다에 그 많은 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다 있었고 그러나 누구 하나 뭐 나와라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해서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왜 그런 대통령을 뽑을 수밖에 없었을까를 또 생각하게 돼요. 예. 뭐 미디어나 언론이 포장하고 국민들의 뇌 구조까지도 속여서 만들어낸 그래서 먼 얘기였던 것 같지만 그런 정치가 우리 생활 삶에 아주 치명적으로 직결돼 있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 뭐 깨닫게 된 뭐 그런 일인데 이건 아주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고 감정적으로는 예. 참을 수가 없죠. 예. 참아서도 안 되고요. 예. 두고두고 진실이 기억될 수 있고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과 시민들이 함께 있으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윤정 선생님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그날 똑똑히 기억하는 게 그날 수요일이었고 방송에서 배가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전원 구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부터 이제 계속 아이들이 탔다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보다 좀 나이가 많지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나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국민들이 전부 해양 전문가가 된 것처럼 미친 듯이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를 믿었었거든요. 그리고 신상철이란 분이 나와서 뭐 헬기를 띄우는 건 말도 안 된다. 아이들 다 저기 라이프 자켓 입혀서 바다에 뛰어들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MBC 방송국에서는 보험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국민들은 더 분노해. 아이들이 빠져 있는데 니네 아이들 바다에 빠지고 돈 줄 테니 다 빠지라 해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그 맞아요. 이후 저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모든 국민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월호는
전 국민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바뀌어버린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분들이 또 세월호를 기억한 일산 시민의 모임들이 된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화가 나고 지금 밝혀진 거 보니까 제일 무서웠던 게 무슨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마네킹이 대통령을 했어도 그 여자보단 더 잘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아무런 관심도 아이들에 대한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생각도 없이 그렇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자빠져 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분노가 나고 화가 납니다. 예. 예. 절절합니다. 예. 그 상황들이 정말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진실이 진실로 좀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과정도 좀 힘있게 지켜봐 주시는 시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지금 세월호는 목포 신항에 있죠. 네. 예. 초기 선체 보존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심의 과정에서 의견 표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유가족들의 선체 처리 방식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간곡히 흠뻑 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제일 힘든 과정인데요. 예. 지금 세월호 선체 처리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어떤 입장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선체 보존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 그게 어느 정도 선체 보존에서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가족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시면은, 가족들이 또 욕을 먹는 행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은 이 국민이나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 눈치를 놔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체 보존이라는 게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이 제일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 돈 얘기입니다. 처음에 저희 아이들 팔아서 시체 장사한다는 소리 가족들한테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또 가족들한테 또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면은 그 입장을 가지고 저희들 가족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하고 이 방법은 좋으니까 이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이 얘기하는 순간 가족들은 이걸 원하네 라고 또 일부 또 시민분들이 예. 저희들한테 또 못된 말을 또 할까봐 가장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는 선체조사위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그 결론을 가지고 저희 가족들은 다시 한번 토론을 할 것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저희들은 이 세월호 선체 보존을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의 밭에 별로 묻힌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있었던 선체 인양 그리고 선체 보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유가족들의 심정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광장에서 서명을 받으시고 노란 리본을 직접 만드시면서 유가족들의 곁을 지키셨는데요. 그 현장에서 제일 많이 안타까움을 몸소 체감하셨죠. 앞으로의 유가족들을 위한 어떤 추모공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시민의 시각에서 요구 사항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모아가고 범주화해서 좀 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좀 더 나은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들의 입장을 좀 추모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그밖에 이야기들을 좀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안산 그 합동 분향소를 추모 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추모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억하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주셨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기념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닌데 일부 정말 기대기 언론들은 방송을 통해서 돈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언론 행태고 그거를 제대로 좀 돈의 논리가 아니라 사람 생명과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그건 그런 식으로 다가가선 안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도 선체를 온전히 보호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다시 기억했으면 하는 저희 시민들 그러니까 세월호 시민으로서 서명을 받으면서 느끼는 감정이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죽은 자녀 앞에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자본의 논리가 아닌 네. 정말 생명의 논리에 네. 입각한 추모와 그 밖의 이후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절절하게 들립니다. 예. 김성원 선생님 또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아이들 생일 모임 통해서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에 생일 모임을 하고 나면 그 주인공이 그냥 제 아이 같은 마음이 뭐 부모님하고 비하면 뭔 택도 없지만 항상 그 아이 때가 되면 뭐 아이의 모습 비슷한 점 이런 걸 보면은 늘 생각이 나요. 예. 뭐 어떤 땐 꿈을 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그냥 마음에서 바라는 거는 나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소망하는 마음이고요. 예. 그렇게 세상 속에서 동수가 이야기가 되고 뭐 영만이가 이야기가 되고 그 아이의 모습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늘 같이 있는 걸로 부활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 세상에 이 우주 안에서는 이 일이 있었던 것이 가슴속에서 계속 사무치게 있어야만 그 생명이 또 예.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제 소망은 뭐 그런 거예요. 네. 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세월호가 참 많이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매번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나를 좀 깨워야겠다는 생각들을 좀 계속 해보게 되고요. 죽음이 결코 죽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화자가 되면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유가족과 시민들의 절절함이 들리십니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골목 상권 이야기.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같이 하는 가치 있는 여행. 여행 나눔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여행의 벗. 트레북스가 시민 여러분을 네이버 밴드에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발맘 수다고향을 듣고 계십니다. 긴 시간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요.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돌아가면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월호가 끝났다는 식의 보도도 나오고 네. 언론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많이 주도 역할을 했죠. 예. 그렇지만 아직 세월호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예. 현재 목포 신항에 세월호가 있고 좀 있으면 세월호가 직립을 하게 됩니다. 많으신 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세월호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것을 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심장으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이 따뜻한 마음이 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가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따뜻한 마음을 대한민국의 곳곳에 좀 같이 나눠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따뜻한 마음과 심장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예. 조원실 선생님. 예. 예, 저는 이제 세월호 이후에 우리 온 전 국민들한테 이제 집단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아직도 어안이 이제 벙벙한 가운데 있는데 그 이후로도 많은 우리나라의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워낙 그 세월호의 충격이 크다 보니까 한두 사람 주변에서 죽는 거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 무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성의 병이 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이 특별한 감성이 뭐였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맞아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집 아이든 우리나라든 어디든 누군가 한 사람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주는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예. 우리의 감성을 회복하고 격려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월호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부터도 전 같지 않은 활동에 그 순번이 예. 물론 제일 먼저는 세월호에 관련된 일이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쪽 마음이 늘 좀 그래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4.16 협의회에 시민들이 언제나 그랬듯이 자기 자리에서 무엇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쉬운 것부터 왜 전에 노란 리본 달아주세요.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걸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미션들이 쉽고 뭐 언제나 잘 해오셨듯이 그리고 이걸 끌고 가주실 분들은 어차피 부모님들이 앞에 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는 얼굴들이 전부 다 연예인처럼 주먹만해지시는데 예. 하나마나 말일 수도 있지만 건강을 예.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정말 건강하십시오. 예. 그리고 저는 우선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게 그런 힘든 속에서도 함께 앞에서 그렇게 싸워주신 우리 시민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4년째 되어가니까 또 다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이제 대통령도 바뀌어서 밝혀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또 발목을 잡고 있는 일부 그 자한당 의원들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겠다 생각이 들고 저희는 수요일마다 그 모여서 함께 노란 리본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들은 만들 거예요. 누구는 우리 민족 근성이 냄비 근성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 근성은 가마솥이고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유가족분들도 같이 함께 우리 믿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응원합니다. 예, 어려운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기억하고 역사 속에 이 같은 현실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묵묵히 함께 곁을 지켜주고 기대갈 어깨와 손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이웃들. 혼자가 아닌 함께라서 지금 이 순간 삶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맘발맘 수다고양은 매주 금요일에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동행한 시민들의 이야기와 함께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진솔한 기억 행사를 스튜디오에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채널 고정, 고향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팟빵을 클릭하시고 발맘 수다고양을 검색하시면 무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답니다. 지인들과 함께 구독 버튼 꾹꾹 좋아.